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까지는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예측, 그리고 이렇게 불황이 심화될수록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또 호황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이템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을 내년까지는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마저 둔화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수출 시장과 그리고 관광업, 그것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런 가운데에 지금 사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몇 가지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현재 잘 되는 사업 몇 가지를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네요. 첫 번째, 폐업 처리.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 52시간 근무 등 지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연착륙에 실패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최저임금이 두 차례 인상이 되었고, 이 사이에 자영업자들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 경영으로 전환했다가 결국은 폐업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꽃을 보내는 화훼업체죠. 굉장히 많은 꽃들이 폐업과 동시에 골칫덩이로 남았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각종 주방용품이나 식기류, 탁자, 테이블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옷가게도 역시 폐업에 많이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폐업 처리 업체가 각광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폐업 문의가 많을수록 처리 업체는 돈을 벌고, 그리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 중고 물품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고 파는 그런 업체들이 좀 수입이 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저가 중고 거래. 경기 불황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죠. 그래서 저가 중고 거래로 눈을 돌리는 일반인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저가 업체에서 구입해 볼 만한 물건을 추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저가 중고 물품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업체와 좀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 시장에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장이 높다고 하네요.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시 등 기업형 중고 서점의 전국 매장 수가 80여 개나 되는데요. 읽지 않은 책을 팔고 싸게 구입하는 중고 책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새 책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명품 시장요. 세 번째입니다. 중고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명품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경제가 어려우면 명품 소비가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고가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소득 양극화만큼이나 소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형 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요 백화점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황상품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불황일수록 날개도 진 듯 팔려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불황상품인 복권인데요. 기획재정부가 복권위원회를 통해서 밝힌 그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 상반기에 복권 판매액이 2조 1,70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월 평균 3,618억 원인데 대단하죠. 2015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지금 계속 이 복권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복권은 로또였고 이것이 이제 로또가 1등이고 전체 복권 판매액의 91%를 로또 복권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적석 복권은 2,049억 원, 연금 복권은 1,004억 원, 인터넷 복권은 512억 원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인데요. 배달 음식 업계도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역대급 폭염이 덮쳤던 지난 여름에도 한파가 몰아쳤던 겨울에도 배달 음식 업계는 늘 특수를 누렸는데 이유가 있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서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배달 음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높아진 게 원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제 배달 음식도 애플리케이션이 많죠. 그래서 접근성이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삼겹살 같은 것은 배달이 안 됐지만 이제는 집에서 앉아서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을 통해서 국내 배달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인생 이모작에서는 불황, 대한민국의 장기 불황이 2021년까지 예측된다는 OECD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몇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 그리고 영세 사업장들이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잘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